건강검진 결과 보고 콜레스테롤이 뭔지 궁금해지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콜레스테롤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나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의 핵심 역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는 세포막의 재료입니다. 세포막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세포 안팎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세포막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코르티솔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셋째, 뇌 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뇌는 체중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콜레스테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신경세포를 감싸는 절연막인 수초의 재료입니다. 전선에 피복이 없으면 전기가 새듯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뇌 속 신경신호가 느려지고 전달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시냅스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시냅스는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콜레스테롤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D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피부 속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만나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혈액을 타고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칼슘은 혈액을 타고 뼈와 치아로 전달되어 뼈 밀도를 높이고 치아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생존 자원인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지질의 3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HDL인데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가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성지방,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형태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HDL은 낮아지고 LDL은 더 나쁜 형태로 변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갱년기 이후 왜 갑자기 오를까요? 검진 결과가 멀쩡하다가 40대 후반, 50대에 들어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올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건강관리를 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천연혈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콜레스테롤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혈관에 미세한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동원합니다. 문제는 염증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 몸은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화와 산소 공급 저하입니다. 나이 들면서 세포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산소 부족이 오히려 혈관을 더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혈관 보호 물질인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몸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고기부터 끊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간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빵, 과자, 흰쌀밥,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는 포도당이 생깁니다. 이 남은 포도당을 간이 중성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렇게 만든 중성지방을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포장해 VLDL이라는 형태로 혈액 속에 내보냅니다. VLDL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중성지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점점 작고 단단해지면서 LDL 콜레스테롤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고기를 먹어서 LDL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간을 자극해 VLDL을 과잉 생산하면서 지질대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고기보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매일 습관처럼 먹는 빵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 스타틴입니다. 효과적인 약이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코엔자임 Q10 감소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성 경로를 차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CoQ10 생성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 생성 저하 가능성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원료이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에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변화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식단. 핵심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귀리, 보리, 콩류를 꾸준히 드시고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세요. 아보카도와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빵, 과자, 믹스커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영양 보충입니다. 비타민 D와 코엔자임 Q10은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CoQ10의 보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콜레스테롤 생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세요.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벽에는 조금씩 변화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존 필수품입니다. 둘째, 갱년기 이후 수치가 오르는 데에는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잘 자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